일단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 퀴즈를 하나 드렸었는데요. 그 퀴즈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풀어보셨는데 네,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였죠. 네, 3개의 함수가 준비되어 있고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3, 5, 7을 출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메인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걸 보면은 지금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 없음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 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3, 5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좀 설명도 주셔가지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는데, 처음에 퀴즈를 내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정답률이 총 1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자, 이 퀴즈는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틀리셨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 편에서 따로 다룬 내용도 아니고 또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개발하실 때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시켜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 5가 뜨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지금 메인 코드인데 우리가 기본 편에서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하고 아주 앞부분이었는데 3이 5보다 크고 5가 7보다 크다, 이렇게 연속적인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자, 이걸 실행해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false로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풀어서 적어드리면은 이건 실제로는 3이 5보다 크냐라는 연산과 그리고 뒤에 있는 5는 7보다 크냐라는 연산이 AND 조건으로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즉 앞에 이만큼 연산하고 또 뒤에 이만큼 연산하고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 3이 5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5도 7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둘 다 false인데 둘 중 하나만 false라도 AND 조건에서는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 퀴즈에서는 3, 5에 대한 결과가 나왔냐를 보면은 자, 똑같아요. 지금 3, 5가 있을 때는 3, 5 함수에 대한 동작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 7에 대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 둘을 AND 조건으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3, 5를 했을 때 3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은 3이죠. 네, 3과 5를 비교합니다. 근데 3은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틀렸어요. 그래서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산을 한다고 해봤자 AND 조건에서는 항상 false죠. 그래서 뒷부분은 아예 실행조차 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과 5를 비교하는 구문, 즉 3 함수 실행하고 5 함수 실행해서 이 출력값은 나오는데 실제로 연산해봤더니 이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은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를 뭐 개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함수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 이제 보통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원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일단 제가 서류 심사라고 함수를 만들고 네,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줄에다 바로 적을게요. 이렇게 콜론 뒤에다가 바로 적으면은 그 함수 내의 문장으로 바로 실행되거든요. 프린트 첫 번째는 서류 심사라고 하고 제가 뒤에는 세미콜론 적겠습니다. 세미콜론 하고 나서 리턴 true를 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는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거를 한 줄로 합쳐버린 거예요. 근데 한 줄로 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을 통해서 여러 문장을 한 줄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위에 붙이면은 이렇게 하나의 함수, 한 줄로 이런 함수의 동작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서류 심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수명도 한글로 적었어요. 자, 해보면은 서류 심사 잘 뜨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비슷한 함수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서류 심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죠? 인적성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일단 true라고 하고 제가 숫자는 2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는 코딩 테스트를 한다고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IT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3번 코딩 테스트, 그리고 이걸 합격하면은 이제 면접을 2번 하는데 처음에는 면접 1차로 할게요. 1차 면접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면접 2차를 합니다.
여기는 5번이고 면접 2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면접까지 합격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하신지 네,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라는 함수를 만들고 마지막 6번에 신체 검사를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6개의 함수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함수에서는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하는 거예요. 함수 이름을. 네, 지금 전형 과정을요. 그리고 모든 결과값은, 모든 반응값은 다 true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if를 써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써볼게요. 서류 심사, 그리고 인적성 검사, 그리고 코딩 테스트, 그리고 면접 1차, 그리고 면접 2차, 그리고 신체 검사. 자, 이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은 이제 진짜 최종 합격인 거죠.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최종 합격입니다 라고 적고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불합격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탈락인 거죠.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라고 일단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자, 실제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해가지고 뭐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인적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과정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걸 제가 false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실행했을 때는 자, 보시면은 1번 서류 심사에서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if 서류 검사 이런 함수 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가 지금 false였던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할 필요 없이 바로 false이기 때문에 else로 들어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 함수 실행을 하고 나서 반응값이 false니까 바로 여기로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다르게 첫 번째는 합격했어요. 그리고 뭐 인적성 검사 코딩 테스트 했는데 면접 1차에서 떨어집니다. 자, 여기를 false로 바꾸면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류 인적성 코딩도 했고 면접 1차까지 했는데 면접 1차에서 아쉽게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지금 서류 심사 했는데 true죠. 인적성 검사 true죠. 코딩 테스트 true고 면접 1차에서 false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로 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연속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라도 false면은 그 이후 과정은 굳이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뭐 다 맞다라고 하면은 모두 true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6개 전형이 다 나오고 이제 최종 합격입니다라고 잘 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개발할 때도 이런 연속된 함수를 AND 조건으로 쓰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또 어떤 동작 수행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조건이 안 되면은 이제 이후 과정은 필요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예전에는 퀴즈 문제를 몇 번씩 드렸었는데 퀴즈랑 해설을 함께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늠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따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제 보기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하구나 뭐 더 설명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뭐 이런 퀴즈를 더 주세요 아니면은 또 이런 부분도 해주세요 라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